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자,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근데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지금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주식도 일본 주식도 진짜 뭐 대만 주식도 뭐 인도 주식도 다 올라요. 근데 한국 주식만 잘 안 오릅니다. 아, 그래서 이거 한국 주식 계속 투자해도 되나? 이거 어쩌다 한국 주식이 이렇게 안 오르게 된 건가? 약간 요런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 오늘 그것에 대한 해결책까지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자, 코스피 지수가 2022년 하반기부터 1년 넘게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쭉 올라줬기 때문에 지수가 당연히 올랐으면 돈을 많이 벌었겠네? 하지만 제 최근에 유튜브 댓글을 보면은 내 계좌는 이미 대공황이다. 제가 대공황이라는 그 이제 쇼츠에 이런 워딩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영상 댓글에 내 계좌는 이미 대공황이다. 대공황 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분명 지수가 우상향을 했고 지수가 우상향했다라는 거는 주식이 올랐다는 건데 왜 내 계좌는 여전히 마이너스일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왜 더 심해졌을까?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거 보면 울분 터지죠. 엔비디아 이런 거 보면 막 쭉쭉 날아가요. 막 애플 쭉쭉 날아가고 연일 사상 최고치인데 왜 내가 한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왜 내 계좌만 수익이 안 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각종 지수 현황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가 한 10년 동안 55%가 올랐어요. 굉장히 좀 적은 수치죠. 이 정도면은 사실은 물가 상승률도 커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해서 운이 좋았어도 사실은 뭐 5배, 10배 이렇게 수익 내기는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일본 니케이 지수는 180%, 미국 S&P 500은 232%, 인도 센섹스 지수는 300% 상승하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국가들의 주가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이 이외에도 대만이나 그러니까 중국을 빼고 웬만한 주가 지수는 거의 다 사상 최고치예요. 그러면은 왜 도대체 한국만 이렇게 지수가 힘을 못 쓰는가? 투자 메리트가 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달려드는 거겠죠. 일단 첫 번째로 고질적인 저성장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가 계속 성장을 해야 경제가 성장해야 결국은 주식시장도 성장하게 돼 있어요. 왜냐?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거는 결국 기업들이 먹고 살만해진다라는 겁니다. 기업들의 매출도 동시에 늘어나고 결국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니 주가도 덩달아서 높아지는 이런 원리가 되겠죠. 근데 경제가 성장률이 너무 정체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성장을 못하니 기업들도 성장을 못하고 내지는 반대로 봤을 때 기업들이 성장을 못하는 환경이 이제 놓여지면서 경제도 성장을 못하는 이런 한국의 고질적인 저성장 문제, 경제가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심지어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체 강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예요. 근데 한국만 주가가 안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자, 애플에다 비교할 건 아니지만 애플이랑 삼성전자랑 비즈니스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시총 1위인 종목이 바로 애플이고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1위, 우리나라에서 대장주는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미국 시총 1위인 애플이 11배 오를 때 삼전은 고작 200% 올랐습니다. 200% 수익만 냈어도 다행인데 우리나라 개미들은 사실 삼성전자 투자 안 하죠. 우리들은 개별 종목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중소형 주식들도 투자 많이 하고 에코프로 같은 것도 투자하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계속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인데도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해도 되나? 뭔가 이거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사실 지금 이렇게 지수가 깨지고 있는 원인이 있어요. 무슨 원인이냐면 레피니티브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매크로 데이터 분석 업체가 있는데 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데이터를 올렸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닷컴 버블 때 수준이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 지표를 보게 되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때가 이제 IMF 터졌었던 때거든요. IMF 때만큼 주가가 저렴하다. 뭐랑 비교했을 때? 미국이랑 주가를 비교를 했을 때 미국 대 한국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국 주가 지수가 IMF 때 이래로 지금 가장 주가가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저렴하고 성과 측면에서도 거의 안 나왔다. 즉 미국 주식은 훨훨 날아가는 동안 한국 주식은 제자리 걸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데이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IMF 이후에 최악의 저평가의 구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평가된 거니까 나중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고평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주식 투자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미국 증시랑 비교를 하면 이제 닷컴 버블 당시 수준하고 유사한 수준인데 그만큼 이제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표를 자세히 보면 한국이 미국 주식에 비해서 잘 나갔던 때도 있어요. 그게 언제냐? 바로 1980년에서 90년대입니다. IMF 터지기 직전. 모든 위기는 버블이 있기 때문에 위기도 있다.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리죠. 버블이 크니까 그만큼 위기도 크게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IMF가 세게 왔던 이유
그만큼 경제가 2, 3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왜 왔습니까? 왜 니케이 지수가 30년 동안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었나요? 그 직전에 일본에 어마어마한 버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닷컴 버블 왜 왔나요? 닷컴 버블이 터진 이유는 그만큼 닷컴 회사의 주식들이 너무나게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즉 버블은 붕괴를 야기시킨다라고 이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 주식이 잘 나갔던 때를 보게 되면 IMF 직전까지예요. 근데 이때 당시 보면은 미국 주식에 비해서 한국 주식이 초과 성과를 크게 달성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 한국 주식이 정말 잘 올랐던 때 왜 올랐냐? 제조업과 수출 중심으로 국가가 고속 성장을 할 때예요. 막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지금의 중국처럼 지금이 이제 막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의 중국 내지는 베트남과 같은 이제 동남아 국가들처럼 금융시장이 약간 폐쇄적이었어요. 한국이. 그러다가 이제 막 개방하기 시작한 때 그래서 개방하고 나서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막 올랐었던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이 막 이렇게 쭉 고속 성장을 했던 때를 보게 되면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한국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확실히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어때요? 그냥 경제 성장률이 무조건 3%에서 6% 무조건 나옵니다. 4, 5% 정도 때 성장은 우습던 시절이에요. 즉 국가가 오랜 시간 동안 꽤나 괜찮은 굿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장세를 계속 보여줬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IMF 터지고 나서 성장세가 급속도로 정체됩니다. 현재는 이제 국가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 0%에서 1%대인데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GDP로는 전 세계 탑 10 안에 드는 굉장히 이제 큰 강대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록 이 경제 성장이라는 마라톤으로 쳤을 때 10번째 숫자에 이제 있지만 지금 뒤에 베트남부터 해서 중국, 뭐 중국에는 GDP를 애초에 따라잡힌 지가 오래고 뭐 베트남, 뭐 그다음에 뭐 다양한 개발도상국들, 그다음에 뭐 이집트나 뭐 파키스탄 이런 국가들 있죠. 우리나라가 좀 쟤네 후진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만한 국가들 있잖아요. 이런 국가들이 무섭게 추격을 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1%대인데 얘네가 4, 5%대다. 그럼 우리나라보다 4, 5배 정도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얘네보다 경제 성장이 이제 뒤처지면서 결국은 따라잡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몇십 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갔기 때문에 정말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성장을 한 건 맞는데 그 앞으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부터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안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끌고 갑니다. 기관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투자 시장에서 한몫하는 영향을 끼치지만 사실 우리나라 진짜 증시를 이끄는 건 외국인이에요. 그럼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주포라고 하죠. 주포. 외국인 투자자들이 결국 주포입니다. 자,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렇다라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장이 높고 탄탄하게 성장하는 국가들을 찾으려고 하면 인도나 동남아 쪽에 투자를 하면 돼요. 그리고 반도체 국가에 투자를 하고 싶고 상승이 잘 나오는 곳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대만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즉 반도체는 대만이다. 그리고 신뢰도가 높고 지금 현재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국가, AI의 중심의 국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러면 한국에 왜 투자를 해야 됩니까? 한국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전혀 안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게다가 최근에 이제 경제 환경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환율이 천정부지로 계속 치솟고 있어요. 환율이 오른다라는 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돈의 가치가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즉 바꿔서 말씀드리면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 주식이 만약에 10%가 올랐어요.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서 원화 가치가 10%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어도 환손실 때문에 이제 환차손이라고 하죠. 환손실 때문에 결국은 손실인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투자로 수익 내면 뭐해? 어차피 환차손 생기는데. 한국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주식시장에 투자할 메리트를 못 찾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지금 미국 주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미국 쪽 종목들이 핫한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재밌는 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옛날 데이터를 보게 되면 1899년대 그러니까 한 100년 전쯤에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은 미국이 전체에서 14%밖에 차지를 안 했어요. 근데 오늘날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미국이 전체 주식시장의 6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한 국가가 전체 주식시장에서 60%에 해당하는 이렇게 이제 전 세계의 주식시장의 규모가 있다고 치면 이 중에 60%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근데 100년 전만 해도 미국은 14% 정도밖에는 차지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는 영국이 그다음에 독일이 프랑스가 다양한 국가들이 골고루 차지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근데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날 세계 GDP의 25%가 미국이에요. 이번 연도 기준으로. 자, 그럼 이 얘기가 뭐냐? 세계 경제 규모의 25%만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로 봤을 때. 근데 주식 시장을 기준으로만 하면은 전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걸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와, 그러면은 미국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주식시장 규모가 커져 버렸으면 이거 주식시장이 버블이라는 거 아니야? 주식시장이 너무 과대평가됐다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 그만큼 미국이 트렌드니까 결국은 미국에다 투자했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모두가 지금 현재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인기가 없어요. 반도체에 투자하려면 대만 가면 되고 성장이 필요한 국가가 있으면은 인도나 뭐 중국에 투자하면 돼요. 성장을 잘하는 국가에 투자하고 싶으면. 그리고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높고 성장도 잘하고 인기도가 높은 곳에 투자하고 싶으면 미국에 투자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전혀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한국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느냐 이거를 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쭉 여기까지 시청을 하셨으면 분명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은 한국 주식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이거 투자해도 되는 거 맞아?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목을 바꾸는 거예요. 자, 투자 시장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사고 방식을 유연하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 A가 무조건 맞아, B가 무조건 맞아 이런 생각은 투자 시장에서 통하지가 않아요. A라는 전략이 10년을 맞았어도 시장이 이제 변화가 생기면 B 전략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A라는 관점이 맞았어도 10년 지나고 나면은 B의 관점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한 사고 방식을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투자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주식 투자를 해서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체감으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로 봐도 알 수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알 수 있어요. 물론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한국 주식에서도 투자해서 큰 수익을 벌어들이십니다. 근데 난이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미국 주식이나 다른 국가의 주식이 훨씬 투자하기가 쉬워요. 왜냐? 사면 바로바로 오르니까.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어때요? 정말 버겁게 오르고 그 다음에 세력들의 장난질도 심해요. 해보다 보면 느끼거든요. 그래서 매매하는 국가를 교체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하죠. 미국이 지금 트렌드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때요? 뭐 대만이나 일본과도 같은 이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주고 있는 이런 국가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다. 국가를 바꿔보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제 해외 주식 투자하기가 어렵지가 않은 게 ETF로 간단하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괜찮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세 트렌드는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막 경제가 막 망가지고 주가가 막 폭락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오지 않으면 트렌드라는 게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지금 트렌드는 어디냐? 미국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의 고질적인 저성장 문제 플러스 한국 주식이 안 가는 상승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는 결국은 뭔가 경제 위기가 오거나 이런 뭔가 큰 어떤 경제 사이클이 바뀌는 계기가 생기지 않으면 계속될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 시장에 매력이 없다라고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나 다른 거 투자하려고 하니까 낯설어서 쉽게 손이 안 간다 이런다라고 한다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수혜주를 찾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한국 주식 할래. 어쨌든 한국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한국 주식 투자로만 해가지고 몇백억, 천억 이상 벌어들이신 분들이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국 주식으로도 충분히 내가 실력이 있으면은 투자해서 수익 내는 게 가능은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국 주식에서 내가 쇼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한국 주식 시장은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뭐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은 전 세계 증시도 올라가고요. 미국 시장 떨어지게 되면 전 세계 시장도 하방 압력을 받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 세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보셨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이 전체 주식시장의 60%를 차지해요. 미국이 큰형님이에요. 큰형님. 그래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에 의해서 전 세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의 테마를 따라갑니다. 즉 엔비디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 관련주나 엔비디아 테마주인 우리나라 주식들이 올라가게 되고요. 테슬라가 올라가게 되면은 테슬라와 관련이 있는 뭐 2차 전지 주식이라던가 테슬라의 테마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동향을 살피고서 미국 증시 방향성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하는 방법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지금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방법이 제가 봤을 땐 거의 유일합니다. 실제로도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급등하게 되면은 바로 다음날 우리나라에서 이제 바로 장이 열리게 되면은 테슬라 관련주들이 막 일제히 상승을 보입니다. 수급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수혜주를 찾아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기우제를 지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경제 위기 리스크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에 대한 안 좋은 어떤 이슈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뭔가 주가가 갈수록 상승을 더 해주려는 이런 이제 힘보다 하락이 점점 더 힘이 세지려는 이런 힘들이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경제 데이터들로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열심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은 트렌드가 바뀐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이 10년이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 이후로 신흥국 주가가 10년이 올라가는 이런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분명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트렌드는 미국이었기 때문에 이 미국의 트렌드가 신흥국 쪽으로 오거나 내지는 한국 쪽에 좀 주목을 받으려면 일단 뭔가 경제 트렌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이 터져서 트렌드가 확실히 바뀔 만한 계기가 생겨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요번에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오게 되면 한국이 직접적으로 굉장히 강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거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매크로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이 경제 분석에 대해서 능한, 경제 분석을 잘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이 제일 위험해요. 그 증거로 뭐가 있어요?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다 사상 최고치 달리는데 우리나라는 사상 최고치 못 가고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이런 사실들을 알고 한국 쪽의 투자 비중을 많이 줄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한국 쪽이 타격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미 저렴해진 주가에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 맞아서 더 주가가 저렴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중국의 의존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많이 먹고 살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어쨌든 경제 성장을 하고 미국도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여기 이제 고래 싸움에 약간 이익을 보는 약간 요런 구조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약간 수출이 좀 개선이 되는, 경제가 민감하게 움직이는 이제 국가 특성상 약간 좀 이제 중국이나 미국의 성장에 따라서 수혜를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한국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저렴하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독일이나 브라질 주가가 훨씬 저렴해요. 이거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버핏 지수라고, 워렌 버핏이 좋아한다고 해서 별명이 붙은 버핏 지수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쉽고 직관적으로 증시의 저평가 고평가를 알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독일이나 브라질 주식시장의 버핏 지수를 보게 되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독일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되게 좋은 기업들 많잖아요. 브라질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특히 이제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오고 나면 브라질 주식들이 굉장히 이제 각광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독일이나 브라질 이런 국가들의 주가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의 저성장 문제, 경제가 이제 성장을 더 이상 못하고 이런 인구 구조상 뭔가 출산율이 저조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 주식이 뭐 많이 저렴해진다고 해서 과연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 지수가 지금 다 모든 국가가 대부분이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잘 못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주가 지수가 못 오르는 데다가 지금 인구 구조상 경제가 점점 뭔가 쇠퇴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 경제를 잘 모르는 분도 아실 정도로 지금 이미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투자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 시장에 돈도 많아지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고 해야 주식시장에 들어올 돈도 많이 생기는데, 지금 뭔가 한국의 유동성은 점점 말라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주식 투자로 들어올 돈도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투자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뭐 다른 이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은 투자 난이도가 우리나라보다는 좀 쉬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목매달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뭔가 수혜주를 찾거나 이런 트렌드를 민감하게 읽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뭔가 투자 전략을 좀 더 발전시키실 필요가 있을까? 그럼에도 한국 주식시장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만한 강점이 이제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 하나는 언어적인 접근성입니다. 아무리 미국 주식시장 투자하는 게 쉽고 이제 좋아졌다라고 해도 어쨌든 시간대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이슈에 대해서 찾아보고 싶으면 한국어로 돼 있으니까 가장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해서 어쨌든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이익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애국심으로 투자를 하거나 언어적 접근성을 보고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투자의 방법들이 있으니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